유벤져스. 안녕하세요. 유벤져스입니다. 2차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맞죠?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 유일무이 책을 같이 준비하신 후에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꼭 가지고 오셔서 시작해주세요. 저희가 해드린 피드백이 정답은 아니지만 시험을 미리 경험해봤던 사람들로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답변들로 저희가 조언, 피드백을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드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30쪽 미디어 1번 문제입니다. 구상형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유아들의 스마트폰 기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유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속에서만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쉬워 나중에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체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수면 장애, 시력 저하 등과 같은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기관에서의 일관된 지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 방안에 대해서 먼저 유치원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은 스마트폰에 자주 노출되게 되면 스마트폰에 중독되기가 쉬우므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여 과의존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둘째,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에게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치원과 가정의 일관된 지도가 필요하므로 부모에게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워크숍, 강연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모에게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틀을 굉장히 잘 잡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를 얘기하겠습니다. 딱 하고 들어가시고 첫째, 둘째 하고 뭐뭐입니다. 왜냐하면 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뭐뭐 해야 합니다. 이렇게 틀이 되게 명확하게 딱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문제점에서 이제 사회성 결여 문제랑 그리고 신체 이상 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심리적인 측면 한 가지, 신체적인 측면 한 가지 이렇게 잘 나눠서 대답하신 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문 속에 있던 거를 잘 녹여서 거기 지문을 보시면 주변 사람과 갈등을 겪거나 하는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사회성 결여를 뽑아내셨고 그 다음에 신체적 불편이 생기거나 하는 부분에서 신체 이상 증상 발생이라는 부분을 뽑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지문에 있던 부분들도 잘 뽑아서 녹여내신 점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 측면에서 첫 번째로 안전교육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유아는 이제 중독이 되기 쉬우므로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유아의 특성을 반영해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되기 쉽다는 것도 유아의 특성이긴 하지만 왜 중독되기가 쉬울까요? 바로 조절 능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들은 아직 뭐 미디어를 조절하는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위험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절 능력을 길러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도록 지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도를 할 건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중독의 뭐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그거를 길러줄 건지도 안에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화를 통한 안전교육을 하겠습니다. 또는 뭐 이야기 나누기를 통한 안전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조금 살짝 추가해 주시면 훨씬 더 구체적인 지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 측면에서의 지도 방안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아들은 부모의 모습을 모델링을 통해 학습하므로 부모는 유아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부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서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먼저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게 된다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부모에게 바른 스마트폰 사용 모델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폰을 강화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강화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스마트폰 과의존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화수단으로 스마트폰 대신에 칭찬 등과 같은 다른 강화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게 된다면 워크숍 등을 통해서 다양한 강화수단을 부모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처럼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유아들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현장에 가게 된다면 저는 유아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정 측면에서 말씀해주신 두 가지의 내용은 좋았어요. 선생님께서 예를 드실 때 제가 현장에 간다면 뭐 가정통신문을 해서 하겠고 또는 워크숍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또는 제가 교사라면 제가 지금 이 문제 속의 교사라면의 말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면 더 자연스럽게 답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실 때 제가 현장에 간다면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현장에 간다면 이 문구를 사용을 하시면 한 번만 사용을 해주시는 게 더 명확하게 들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벤져스 이번에 534조 시사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유아, 교사, 부모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측면에서는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대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을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사후에 아동학대를 적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사 측면에서는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 조건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집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대한 관심이 늘어남으로써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고 학대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부모 측면에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부모 측면에서는 교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므로 부모들이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곧 이는 교사와 부모 간의 라포를 형성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받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을 때 이러한 CCTV를 활용하여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측면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는 좋았어요. 명확하게 저희가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선생님께서 어린이집 CCTV라고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 CCTV에 대한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치원으로 명칭을 바꾸셔서 다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저희 서울에서 비교 최근 기출에 노키즈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합격하신 분들 중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아는 분은 합격하셨는데 찬성과 반대의 모든 측면을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낸 문제에서도 찬성하는지 찬반을 말하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라고 문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찬성 하나로 딱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선생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있으셨을 거예요. 그랬다고 반대만 또 얘기하자니 그 부분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했는지, 평소에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알고는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내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얘기해도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나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답변하신 것들 중에도 첫 번째로 유아 측면에서는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좋은 점에서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에서의 증거로 이게 사용될 수 있는 점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좀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로부터 보호,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의 증거가 될 수 있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점은 목소리가 안 들리는 CCTV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냥 단순히 그래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때렸다, 학대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제 우려가 되는 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교사 측면에서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답변을 다 듣고 나니까 어떤 의도로 이 두 번째 답변을 하신 건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CCTV를 통해서 교사의 업무가 많다는 거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의도로 지금 이 두 번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CCTV를 모두가 보고 있거나 모두가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보거나 이런 용도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학대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아이들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정황을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관을 대동해서 이제 열람을 할 수 있어요. 열람 대장도 작성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아주 가끔 열람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교사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이 문제의 답변으로는 딱 들어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 측면에서 교사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그럼 교사의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 전제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연에서도 이런 CCTV를 통해서 뭐 신뢰의 형성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라포를 형성할 수 있고 했는데 두 번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아무나 뭐 열람할 수 있고 뭐 부모와의 소통의 수단이고 이런 느낌이 아닌 장치라서 문제를 많이 벗어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문제를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CCTV가 있어서 좋은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거에서 유아 측면에서는 일단 아동학대가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사를 지킬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오해가 생긴 일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을 해서 교사 측면에서 내가 이렇게 한 거다라고 증거로 해서 교사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 혼자서 다수의 유아를 지도할 때 교사가 못 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수 있잖아요. 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사고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CCTV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와 또 비슷하지만 또 우려되는 점은 일단 목소리가 안 들리는 CCTV의 경우에는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일부분만 봤을 때 그리고 교사 인권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감시당하는 느낌, 부담스러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우려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전반적으로 다 녹여내셔도 이 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태도를 보면 뭐 시선 분배도 골고루 잘 하셨고요. 표정이나 말투도 좋았어요. 그리고 실수했을 때도 잠시 멈춘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실수해서 뭐 머물지 않고 딱 바로 이어가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 목소리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셔가지고 답변을 들었을 때 잘 들리고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